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지역 단체장 취임 1년을 짚어보고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장덕천 부천시장 1년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정산 의원과 자유한국당 남미경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남미경 의원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민선 7기 출범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 평가하기 전에 네네. 우리 의원님도 초선으로 의회에 입성을 하셨죠. 먼저 네. 본인의 의정 평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비례대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서 정말 지역의 곳곳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네. 지역 의원님들이 잘 못 가시는 그런 작은 행사라든지 뭐 크고 작은 그런 행사에서 일단은 알아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지역을 좀 많이 다닌 것으로 저는 제 역할을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열심히 하셨다. 네, 그렇죠. 네, 우리 박정산 의원님도 이제 처음 입회하셨는데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시의회에 들어와서 네. 사실은 이제 시의원의 그 기본인 이제 견제와 이제 감시 기능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의 부서 현황과 네. 그다음에 각자의 업무 영역을 파악해야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거기에 좀 중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후보 시절에 우리 그 지역에 있는 그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현안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당 부서와 또 협의하고 그래서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반영할 네. 건지나 이런 것들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했고 또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현재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민들도 많이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부천시의 1년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야의 대표되는 의원님을 모셨는데 맞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지난 1년을 뭐 간단하게 장덕천 시장의 어떤 시정 운영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좀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합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에서 합격점을 드리냐면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도 그 시민과의 소통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또 네. 직접 그 마루광장이나 중앙공원에서 이렇게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여러 번 하시고 또 직접 주재를 하셨고 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참 합격점을 드리지만 또한 이 야당 의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네.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야당 의원으로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여당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소신을 가지고 무난히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문화예술회관 약 10여 년 동안에 논란이 된 문화예술회관을 네.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광역동 정책, 미세먼지, 신소지 지정 등 여러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네. 설득하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전반적으로 좀 괜찮다 이런 평가를 좀 하셨는데 가장 잘했다는 것 하나하고 좀 아쉬웠던 점 한 가지씩 좀 꼽아보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어차피 우리 이 시장님이나 시의회나 다 부천 시민을 위한 그런 의회와 행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시민과의 소통에 가장 큰 점수를 드리고 싶고 네. 또 가장 미흡했던 거 잘못된 거로는 문화예술회관 그거 저지를 못한 것과 광역동이에요 사실은. 예, 그 두 가지에 있어서 다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진행을 해왔지만 결국에는 전임 시장님이 해왔던 그런 거를 그대로 답습을 할 필요는 굳이 없었는데 또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또한 그 문화예술회관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계속 추가될 공사비와 또 앞으로 향후 운영비 그리고 또한 교통난, 그 밀집도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돈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한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인 1,000억 정도가 혈세가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 7월 달에 부천 시민의 재산세가 879억인가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산세, 부천 시민 전체의 재산세 이상이 투입이 되는데 향후 또 주차장 문제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그거는 조금 더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동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통 부분은 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네. 광역동 문제하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는데 네. 우리 박경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문화예술회관은 네. 제가 앞전에도 한번 출연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미 그 420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시적으로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 건 네. 아니고 연초별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아까 우리 남희경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주차 문제도 사실은 문화회관과 시청 지하를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네. 시청 주차장도 같이 활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공원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적체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철거하고 하려면 약 한 300여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 도로를 이 진출입로를 여러 개 만들고 해서 하다 보면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문화예술회관이 약 한 1,400석 규모인데 네. 사실 공연을 해서 가장 좋은 일은 1,400석이 항상 만석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만 이제 다 이제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는 거는 아니고 뭐 지하철로도 하고 도보로도 오고 그리고 버스로도 다니기 때문에 그 우리 예상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 중에 이제 문화예술회관에 조금 논점이 됐는데 부천시의 뭐 재산 규모에 비해서 좀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또 두 분을 모시고 네, 네. 자세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부천시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영상단지 개발인데 최근에 이제 그 개발 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네네. 지정이 됐어요. 근데 많은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5,500세대의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이거 혹시 사업자 배만 불리는 게 아닌가, 영상단지가 조성이 되느냐 실제로 뭐 이런 우려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 그 영상문화단지 개발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 정말 그 영상문화단지의 목적에 부합되느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거대 쇼핑몰도 취소가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GS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네. 여기도 역시 지금 그 서울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네. 이런 거에 대한 교통 대책이 없어요. 네. 그거는 없고 그냥 사업으로만 들어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결국에는 대규모 그 아파트 개발 사업에 치중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 5,500세대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그 중상동 시민들은 정말 교통지역을 맛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게 과연 부천 시민을 위한 정책과 개발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더욱이 또 그 부천 영상문화단지 내에 부천의 5대 특화 사업에 대한 거라든지 네. 만화, 영화,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 대한 거가 다 소외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좀 많이 좀 미비한 상태죠 지금. 네. 예, 먹튀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돌아봐야 되지 않나.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영상단지는 앞으로 부천시의 뭐 미래 먹거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이익도 조금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5,500세대의 주거단지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박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영상문화산업단지는 네. 이제 민간 주도형으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건설회사들이 주거를 어떤 수익 사업이 좋은 주거를 좀 일부 많이 이게 그 배열을 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좀 의심은 들고 그런데 이게 요즘은 이렇게 문화시설이나 산업단지 개발을 할 때 주거가 너무 축소되면 보통 주말에 많이 휴무를 하다 보니까 이 도시가 이제 죽은 도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적정한 주거를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생각에는 이 영상문화단지가 성공을 하려면 큰 틀에서 볼 때 이제 서두르지 말자. 그 다음에 전담 조직을 만들자. 네.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이제 민간 기업하고도 항상 그 감시를 하고 제대로 사업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기 전에 이 영상문화단지와 대장동 신도시, 계양신도시 등과 관련된 우리 그 시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광역교통 대책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이 되고 나서 사업을 해도 늦지 않으니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서두르지 말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거기에 하나하나씩 잘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천시에 얼마 남지 않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정말 잘 개발을 해서 우리 부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씀드렸죠. 부천시에 땅이 많지 않아요. 네네. 인구 밀도가 높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장 문제인데 네. 최근에 뭐 시에서는 여러 가지 뭐 주차 로봇도 하고 마을 주차장 사업도 여러 가지 뭐 대안을 내놨는데 이런 어떤 정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 주차 로봇 사업은 사실은 부천에 굉장히 필요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행정이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다만 최초 주차 로봇 사업의 출발은 부천 관내에 있는 그 로봇 산업에서 출발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그런 경향으로 보면 부천 관내 기업과 손발을 맞추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혹시나 그 대기업에서 접촉을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주차장 확보 사업에서는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저기 여월동의 정우주택에 지금 그게 이제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사동의 삼협연립에는 지금 협약 체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1층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쓰고 지하로 뚫어서 지하는 공영 주차장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오늘 지금 여기 CJ 헬로에 와 보니까 여기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한데 여기 기계식으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그 주차장 고도화 사업 이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과 이런 고도화 사업으로 그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면 그 원도심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거에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주차장 얘기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 회사 주차에 대한 문제가 조금 나오긴 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주차난 사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부천시의 주차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갖고 있고요. 또 원도심의 주차 문제가 해결하는 게 가장 현재로서는 원도심 주민들의 최고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 지금 이제 현재 이게 여울동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58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지하 2층에 약 85대 정도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2022년에 완공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추진을 해서 사실은 해야 되고 또 원도심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주택을 한 채라도 매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주변이 많이 이렇게 매입이 되면 또 좀 대형화를 시키고 해서 주차 문제는 우리 그 시의 우선 정책으로 해서 계속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아파트 같은 주차장, 그다음에 주차 로봇으로 하는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주차 로봇 시스템을 지금 제가 잠깐 오기 전에 좀 확인을 해봤는데 약 한 60% 정도의 공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우리 부천의 특화 산업 중에 로봇 산업이 있는데 그 로봇 산업 업체들에서 부품 조달, 그러니까 부품 조달을 약 한 70% 정도 해서 이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로봇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 동영상을 봐도 대단히 우수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프랑스, 그러니까 뭐 독일은 이렇게 지게차 형식이고 프랑스는 이렇게 우리 그 레카차 형태의 이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중국하고 같은 이렇게 이제 캐리어 방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의 주차 공간에 100대 정도를 세울 수 있으면 약 한 140에서 150대 정도를 세울 수 있는 같은 공간에 그런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남미경 의원께서 뭐 대기업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기업의 이 로봇을 개발하는 거는 우리 부천의 중소기업이 할 수가 있는데 이 핵심이 그 운영하는 이 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진입하고 나가는 이런 그 시스템 개발은
대기업에서 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몇 개 업체들이 좀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 3월 정도면 시제품이 돼서 네. 그 상용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차 문제를 좀 짚어봤고요. 광역동이 이제 부천시에 또 올해 핫한 그런 네네. 얘기였습니다. 광역동이 시행이 됐는데 네. 기대와 우려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시행을 하고 보니까 제가 첫날 부천동, 뭐 중삼동, 송내동, 도당동을 오전에 둘러보고 오후에 대산동 개청식과 소사분동 개청식을 갔어요. 갔는데 그래도 광역동 거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돼요. 뭐 인원도 있고. 그런데 일반동은 치안도 우려가 될 정도였었습니다. 인원도 굉장히 작고 사실 또 어수선한 면도 없잖아 있었지만 어쨌든 그 2명, 3명 뭐 이런 분들이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있고 김밥을 옆에다 놓고 일을 볼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또 광역동에서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화장실도 또 복잡하고 그런 식의 그런 사소한 문제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불거지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 소외감이랄까 그런 거가 느껴지고요. 이게 준비할 때 굉장히들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기피하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여기 근무하는 거가 거기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아니나 달라 늦은 밤까지 이렇게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휴일도 반납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결국에는 시행이 됐는데 사실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네. 민원인들도 정말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러 갔을 때도 우리 동네가 아니라 거길 가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편한 게 많고 민원인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이런 거가 과연 정말 누구를 위한 행정이었나 네, 일단,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불편하다 이렇게 네, 네.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반문을 좀 해주시죠. 예, 광역동 체계라는 것은 시청, 구청, 일반동의 세 개의 행정 체계를 시청과 이 구청 같은 광역동 두 단계로 이렇게 줄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줄여서 통합해서 되는 업무는 통합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그 다음에 세분화해야 될 업무는 세분화해서 효율을 높이고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허가나 민원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우리 남미경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세세한 부분들도 사실 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이제 관에 왔을 때 인허가나 민원이 즉시 해소되는 그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면 잘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제점이 있긴 한데 개선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소통 문제를 좀 해볼게요. 네네. 시장께서 이제 의회 시정 질의 때 네네. 의원들 면책 특권이 없으니까 뭐 말 조심하세요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말들이 많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시장님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SNS를 즐겨 하시면서 그런 거를 소통을 잘 하시는데 글쎄요. 이게 의원의 면책특권 같은 그런 얘기는 사실 그런 자리에서는 하시면 안 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셨고 최근에 또 페이스북에 육참골단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어요. 사실 SNS 상에서의 그런 비유, 은유, 이런 비꼬기 이런 거가 댓글로 인한 상처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그거는 또 보면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님도 아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거는 조금 좀 자제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좀 과했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예, 신도시 관련해서 이제 그 질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 그 대비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협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전부 오픈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여야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시장님의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으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덕철 부천시장의 1년을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이슈 토크 마련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